친구들아, 저게 내 마누라다. 억수로 잘해가. 내가 데리고 살기로 했다 이가. 야이 X나 잘생긴 대학생 친구들이 오니까 벌렁벌렁하나? 어? 준서가.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그 시절 상남자의 찐한 감성이 느껴지는 영화, 친구에 숨겨진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2탄입니다.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서 1탄을 먼저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합니다. 원기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얼큰한 찹쌀 순댓국까지 주민 스토어에서 귀빈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디가노? 이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니까. 진숙이와 키스 한번 하더니 찐따 너드남의 일탈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실제 롤라장을 섭외해서 하얀 바닥을 까맣게 칠하고 전구를 새로 달아서 새로운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이곳이 원래 지하인데 창이 달린 가벽을 설치하고 가벽 뒤에 조명을 쳐서 햇빛이 들어오는 지상 공간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직접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촬영해 이렇게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액션캠도 아니고 그 무거운 필름 카메라를 들고 말이죠. 뭐고 이거? 이 목폴라 역시 대체 왜 이런 게 있고 그걸 또 왜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감독이 당시에 실제 입었던 옷이었다고 합니다. 이 벽화는 실제 롤라장에 그려져 있던 것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여기 상호가 88 롤러스케이트여서 88은 안 보이게 가렸습니다. 시대상이 1981년이라는 설정이었기 때문이죠. 배우의 연기와 카메라 패닝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도록 테이크를 수십 번 반복해 만든 장면입니다. 찍! 싸패끄다. 여긴 용두산 공원입니다. 사실 이 탑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감독이 어렸을 때부터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던 곳이라 이곳을 겨우 헌팅해서 처음 올라가 봤다고 합니다. 다음에도 혹시 아저씨들 별일 있으면 확실하게 조져야 된다. 이 장면은 유일하게 스테디캠으로 촬영했습니다. 준석의 뚜렷한 주관과 신념이 느껴지길 원해서 핸드헬드가 아닌 스테디캠으로 안정적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아예 용서해주고 같은 편으로 만들든가 차라리 빙신으로 만들어삐라. 이 대사도 감독이 실제 친구에게 들었던 말인데 그 당시 친구가 너무 무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나 잘됐다. 내일부터 학교 나올 거다. 기념으로 영화 앞으로 땡길래? 꽁지가 영화표 사기다. 극장까지 뛰어가는 명장면이 나오기 위한 대사인데 지금 들어보니 좀 자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 노래는 감독이 고등학교 시절 사진부에 들어갈 때 환영회에서 소주병에 숟가락을 꼽고 불렀을 정도로 좋아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소주병에 숟가락이라고? 이곳은 진짜 좁은 골목인데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오토바이에 매달려서 한쪽 벽에 바짝 붙어 달리며 촬영했다고 합니다. 촬영 감독이 진짜 극한 직업인데. 이곳은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3일 극장입니다. 볼래? 엄마들하고 같이 해. 차도에 요즘 자동차가 보여서 인물을 클로즈업으로 가까이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스크린 속에 안경점 광고를 따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광고 속의 모델은 조 감독입니다. 와, 새끼 머리네 머리. 마치 세트 같은 이곳은 실제 이 극장의 화장실입니다. 냄새가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심했다고 하네요. 이 씬의 액션은 위험하고 어려운 촬영이라 심혈을 기울여 촬영했습니다. 이 한 씬을 찍는데 4일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 창문은 미리 떨어지게 세팅해 놓은 추가 글래스 유리입니다. 준석과 동수가 같은 층에서 싸우는 것처럼 편집했지만 사실 동수는 3층에서 싸우고 준석은 2층에서 서로 다른 날 촬영한 씬입니다. 이 장면에서 감독은 유호성이 몸 잘 쓰는 걸 보고 이후에 영화 챔피언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 싸움 이후 준석이 퇴학당하는 장면을 삭제했습니다. 이 시신은 놀랍게도 더미가 아닌 실제 사람 연기자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너 어디가? 이 복도 역시 감독의 모교 부산고등학교입니다. 원래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장동건이 캐스팅되고 난 후 추가한 장면이었다고 하네요. 그렇지, 그 시절 반항하면 이 정도는 깨줘야죠.
원래 이곳에 있던 실제 유리로 된 창문을 깨야 하는 위험한 촬영이었다고 하는데요. 전부 슈가글래스를 설치하고 촬영하려면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래 있던 실제 유리를 깨야 했다고 하네요. 본인의 모교에서 이런 폭력적인 장면을 찍는다는 게 좀 미안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영화가 잘 되면 다 괜찮으니까 꼭 성공하라며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길에서 내하고 만나지 마소. 서울 가자. 감독이 과거 학력고사를 말아먹고 아버지에게 혼난 후 가출해서 친구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내가 중학교 때 한번 가출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삼촌이라고 부르던 새끼들 중에 한 놈이라도 내를 뭐라 하는 새끼가 없는 기라. 한 놈이라도 내를 패주기라도 했으면 혹시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르는데. 그 친구가 그때 실제로 한 말을 대사로 사용했습니다. 내는 내처럼 살아라. 나는 내처럼 살게. 그렇게 잠시 이별을 선택한 두 친구. 성인이 된 후 준석을 찾아간 상택과 중호입니다. 저게 내 마누라다. 억수로 잘해가 내가 데리고 살기로 했다 아이가. 원래 약기운이 떨어지고 나면 이래 춥고 헷갈리고 막 그렇다. 우리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던 유호성의 이 연기는 실제 금단 현상이 이렇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감독과 배우 다 너무 아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잘생긴 대학생 친구들이 오니까 벌렁벌렁하나? 어? 유호성은 친구도 진숙도 아닌 바로 본인을 향한 욕짓거리라 생각하며 연기했다고 합니다. 같이 돌아 안 들어갈래? 아니, 이렇게 진숙은 준석의 곁을 떠나는데요. 원래는 후반부에 성인이 된 상택과 진숙이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날 떠났던 이유는 약을 해서도 아니고 욕을 해서도 아니라며 항상 친구만 생각했던 준석에게 본인은 줄 맨 끝에 선 기분이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죠. 해운대 조선 호텔을 어렵게 섭외해 비까지 뿌려가며 욕심낸 신이었지만 후반부에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아 진숙의 분량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요새 동수는 어째 지내노? 방에 있다. 나도 한번 갔다 왔다. 이 씨는 테이크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편집할 때 담배째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졌다 짧아졌다 합니다. 이 장면에 상택이 하면 재밌냐고 물어봤더니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키며 마음만 먹으면 저 안에 들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실제 친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활용했는데요. 당시 그 친구가 그림을 보는 얼굴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때 그 얼굴을 그대로 재현했지만 붙여놓고 보니 좀 심파적인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여담으로 감독은 친구의 이런 모습이 생각나서 미국 유학 시절 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 약속 하나 하자. 이곳은 부산 광복동 거리입니다. 이신 역시 주변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게 얼굴 클로즈업 롱테이크로 촬영했습니다. 내가 늙어갖고 끝날지 못하게 됐으니 이 제작하면 내 개인 택시 한 대만 빼줄래? 영화 엔딩씬에 상택이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께 택시 한 대 뽑으려면 얼마나 드냐고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실제 감독의 친구가 본인이 폐인이 되면 개인 택시 하나 뽑아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감독이 실제 겪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해 씬을 만들었는데 엔딩 감정씬과 연결이 튀는 것 같아 아쉽지만 삭제했다고 하네요. 준석의 집은 부산에 몇 개 남지 않은 일본식 적산 가옥에서 찍었는데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빌라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영화의 미스터리 중 하나가 준석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가인데요. 시나리오상 지병이 있었다는 설정입니다. 별로 미련도 없다. 이 씬에서 6개월은 더 산다 카더라 라고 하는 대사가 삭제됐다고 하네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를 뒤로 두고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김영두를 쫓아 조직에 들어가는 준석입니다. 이 씬은 실제 교도소 앞에서 촬영한 씬입니다. 장소가 장소인지라 제한사항이 많아서 어려운 촬영이었다고 하네요. 준석에게 약을 주던 조직의 보스 눈칼자국 차상곤을 만나는 준석. 이곳은 스탭들이 투숙했던 국제호텔의 지하 나이트라고 합니다. 괜찮다. 소독했다. 얼굴 피부를 왁스로 덮은 후 가느다란 관을 연결해 가짜 피를 넣고 칼이 닿으면 피가 흐르도록 만든 특수 효과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야비함 차상곤. 인간의 은혜를 알아야 인간 아이가. 이재용 형님이 조명을 보고 본인 얼굴에 어떻게 그림자가 생길 것이며 눈에 어떻게 비추어질지 잘 계산해서 한 연기라고 합니다. 자스가. 호로록 자식은 재용 형님의 애드리브입니다.
한편 출소 후 차상곤 밑으로 들어간 동수. 자신들은 비록 음지에 살면서도 양지를 더욱 밝고 환하게 해주는 게 건달 아이가? 이게 뭐라고 쳐 씨부리 쌌노. 이런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개똥 철학을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니까 묘하게 설득이 되네요. 이게 바로 의린기라. 준석의 아버지 장례에 함께하는 친구들. 상택은 군대에 있었습니다. 이제 내는 고아다. 어린아이가. 더 큰 건달로 발전할 것에 대한 암시로 준석이 더 커 보이도록 상복을 갑옷 같은 느낌이 나도록 제작했습니다. 상고이 따라댄 게 뭐. 장의사보다 낫다 아이가. 이 장면은 촬영 감독의 아이디어로 아메리칸 뷰티의 한 장면을 참고해 디자인했습니다. 열려있는 공간을 화환으로 막고 화환의 그림자가 인물에 닿도록 해서 두 인물의 답답함과 어두운 미래를 암시했다고 하네요. 두 얼굴의 실루엣과 벽의 질감까지 앵글에 잡힌 그림이 너무 좋아서 감독이 대만족한 장면입니다. 두 친구의 마지막 악수. 이렇게 악수를 하고 동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 마치 죽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두 녀석 모두 불과 몇 년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짐작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영상에도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민 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